이병훈 광주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 후보는 노무사로서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 지도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지회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아침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먼저 광주 시민, 유권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노무사로서 20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부정부패 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당 또한 노동자 서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든든한 노동자의 벗 이병훈이 시민의 벗 이병훈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상버스를 실현하고 노동자에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 노동당 이병훈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한눈을 팔지 않고 노동 현장을 지켰다. 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 후보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광주시장 출마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까? 예, 실은 노동자 서민은 정치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정치가 노동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였다는 게 저희들이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약은 노동자의 삶과 무관한 개발 위주였고요. 네. 노동당은 노동자 입장에서 권리 보장과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기에 노력해왔으나 기성 정치인들의 무관심 그리고 견고한 벽에 부딪혀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는 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보정당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제가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지역의 경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기존 정치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에 대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 공천을 하면서 광주 지역 여론 지금 찬반 양론 뜨겁습니다. 물론 다른 당이지만 역시 시장 선거에 나선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정당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략 공천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떤 내용도 없이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전략 공천을 하였다는 점에서 민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결국 시장은 안철수 목, 구청장이야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나눠먹기 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게 저희 정당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탈당하여 출마한 강원태 이용수 후보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로만 움직이는 구태 정치로 정당 정치의 실종이라고 또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비론이네요. 예. 예, 결국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광주시장 후보로서 이제 오늘부터 13일 동안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뵐 텐데, 현재 광주가 놓인 현실, 시급한 현안, 꼽으라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평가를 했는데요. 네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비용 대비 실제 이용률이 턱없이 낮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은 저심도 지하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는 쉽게 표현하면 버스 4대를 연결해서 함께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1조 9천억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네네. 비용 대비 효과는 미비수고 건설한 이후에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된 후에는 광주시가 매년 1천억 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이는 광주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노동당은 이보다는 시내버스를 시민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민선 5기 때 이제 이 지하철 2호선 부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시장 후보로서 지난 4년 동안의 민선 5기 광주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또 어떤 비전으로 빛고울 광주 만들 계획인가요? 우선 4년 임기 동안 6번의 압수수색이 말해주듯이 온갖 비리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광주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자신의 연임을 위한
자기 사람 챙기기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강원태 후보는 KTX 노선과 관련하여 송정역사 신축 시에는 교통 물류의 중심으로 광주의 새로운 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광주역을 존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하. 이는 시민을 위한 시정보다는 인기 영합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네네. 다시는 이러한 형태의 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저는 노동자 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네. 참 이 시민을 시정의 한 가운데 모셔놓고 섬기겠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정책들이 좀 펼쳐진다면은 평가에 있어서도 좀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이병훈 후보님께서는 출마 기자회견이나 공약 발표 때 보면은 교통과 관련된 공약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시급한 현안에서도 지하철 2호선을 이야기했지만 이 광주 최초로 완전한 무상 공공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택시의 8852 정책을 또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던데 이게 어떤 공약들이고 주요 공약들 또 첨부해서 있다면은 좀 개략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대중교통은 사실 시민의 발인데요. 사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입니다. 네네. 현재 광주시의 시내버스는 중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광주시의 사업주 불법행위 묵인, 부당 지원, 차별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가 매년 3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 10억 원은 사업주 친척의 인건비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50억 원을 사업주의 순수 이윤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업주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광주시의 묵인하에 수십억 원을 착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공영제는 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내버스 사업주를 위한 제도이며 네. 더 이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지하철 2호선을 포기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만들면 네. 매년 1,500억 원 정도로 무상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택시 8852 정책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는데요. 네네네. 이는 현재 잘못된 택시 행정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네. 현재 택시 노동자들은 이를 12시간 막교대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6시간 40분밖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10시간 분의 운송 수익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유로 난폭, 과속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는 택시를 시민의 발, 중공영제라는 표현은 아직은 이릅니다만은 네. 택시 노동자에게도 이를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네. 8시간 분의 운송 수익금을 부담하게 하고 5일 근무 2일 휴무를 하게 되면은 네. 택시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개선되고 네. 그에 따른 택시 서비스 또한 질이 향상될 거라는 게 제 측 생각입니다. 네. 근본적인 틀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공공버스 부분이나 택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런 부분을 이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정이 좀 튼튼하고 그래야 하는데 현재 지금 광주 지역 경제 지역 차별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참 고사 상황이라고 아우성드립니다.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이런 복지 정책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예.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사실 대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사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네네. 이를 통한 많은 일자리 창출을 노력해야 되는데요. 네네. 예전에 우리 지역에도 규모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많았습니다. 네. 약 200여 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나 광주시의 무관심 속에 2차 밴드, 3차 밴드로 전환되면서 소규모 영서업체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나 계열사 밀어주기 등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당은 예를 들어 아파트 원가 공개처럼 부품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대기업이 판매 가격과 중소기업의 납품 가격의 차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어떤 대기업에서 이루어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보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같은 선상에서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같은 사항이지만 또 다른 부분이 광주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대선 공약이나 또 예정돼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내년도에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등 이게 국지간 현안들이 또 놓여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여건을 보면은 호남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한 정부하고 이런 중요 현안들을 풀어가야 돼요. 만약에 광주시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풀 것이고 준비를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부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 규모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따라서 생산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인데요. 네네. 생산 대수보다는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인데요. 네네네. 따라서 광주는 지금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미래 자동차 산업을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준비를 보다 먼저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광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건데요. 네네. 질문치에서 약간 벗어나긴 하는데요. 저는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납을요? 예, 유치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실제 운영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오로지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만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데요. 네. 저는 이러한 형태의 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 차원의 논리적 설득, 네. 지역민의 여론 등으로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여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요즘 국제화 시대에 이 지방자치라는 부분, 브랜드 부분,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들, 물론 비효율적인 행사는 지양을 해야겠지만 이런 노력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비슷한 질문이지만 이게 또 지역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능력 이런 부분은 연장이 되는데 역시 광주시장이 되신다면 또 정부로부터의 어떤 국비 확보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 같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국비 확보 능력이 광주시장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또는 네. 몇몇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능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광주 시민과 소통하고 그 소통의 결과가 중앙정부에도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존 정치인들은 내가 했네 하는 식의 자기 홍보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만약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역 감정을 더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국가 전체가 발전하고 국민 전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정책 실현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고 네. 이러한 차원에서 광주 시민과 소통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대로 하면 참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2014년 현재 보면은, 최근에 5.18 34주기 기념식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거부, 기념곡 지정 거부, 이게 또 결국 기념식 파행으로 끝났는데 이게 호남차별이나 호남 고립화의 상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인사부터 재정, 각종 정부 정책까지 이 두드러지게 호남차별 고립화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실 5.18 광주민중항쟁 상징의 노래이고요. 네. 5.18 민중항쟁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네.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나 지정곡 지정 거부는 호남차별 고립화 문제라기보다는 정권의 정체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의 정체성이고 5.18 민중항쟁을 탄압한 수구 세력이 5.18 민중항쟁을 부정하고자 하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보다는 저희는 호남차별 고립화가 네. 현재 정치권의 자기 논리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지역 감정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네. 또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점에서 호남차별 고립화를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국가 차원의 발전이나 국민 발전을 이야기한다라면은 네. 이러한 논리보다는 국민 전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정책 이걸 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관련된 질문인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나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제창 거부나 기념곡 지정이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네네. 형식적이나마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우리 모두가 같이 제창하고 네. 또는 이를 기념곡으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면은 정부의 형식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5.18 광주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네. 이를 통해서 5.18 광주민중항쟁이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의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노력들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공식 국가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념일에서의 기념식 준비는 국가보훈처가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기념식을 준비를 하면서 기념곡 지정이나 이 제창 부분을 식순에 넣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처럼 빠졌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이 광주 단위에서 광주시장이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어떤 지역 여론을 수렴을 하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걸 또 좀 여쭤본 겁니다. 예, 일단 국회에서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도록 촉구한 내용에서 할 수 있듯이 네.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5.18 민중항쟁을 탄압한 수구 세력이 현 정치 권력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투쟁을 통해서 네. 합창곡을 제청하도록 하고 기념곡을 지정하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관련된 질문입니다. 항상 보면은 광주하고 전남은 호남이라는 한 뿌리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하시고 저하고 얘기나 또 호남 차별, 고립화 이런 부분 속에서 본다면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협력과 연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묘했었고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의 협력과 연대 부분들이 너무 없었다는 비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시장으로 당선이 되신다면은 이제 광주남 시도 간 상생 방안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 궁금하거든요. 실은 우리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나주에 유치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현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한 중앙정부 자치단체 간 소통의 창구가 역할이 있는데요. 저는 광역단체장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파견 등의 방식으로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이해하는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상시적인 전남 도지사님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의 시도청 공무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인사와 전남 인사가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광주 중심의 공무원 사회, 전남 중심의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인사교류가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파견 등을 통하면은 광주 공무원은 전남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전남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광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다라면은 상호 보완적인 모범적인 사례들은 상호 실현할 수 있는 노력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은 전라남도에 사시고 매번 지역을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에 있어서만큼은 광주와 전남이 구별돼 있다 보니까 상호 이해하는 문화가 없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보면 이번 선거 이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부 책임론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국 단위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기업의 이윤 논리에 다른 가치들이 모조리 뒷전으로 밀려서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 중심에 정부를 포함한 정치 권력이 있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기본 정치 세력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는 사실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향후 안전을 비용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현재 가장 강한데요. 네. 이런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무엇보다 안전, 즉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게 중요하고요. 네. 이러한 점에서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많은 분들이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참사이지만은 향후 어떤 나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짧게 한 30초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데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예, 많은 분들이 노동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노동당은 민주노동당을 처음 만들었으나 현재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의 패권주의와 종북주의에 반대해서 탈당한 사람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오로지 일하는 사람들의 벗으로 한계를 걸어왔는데요. 노동당을 지지하는 것만큼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장에 출마한 기호 4번 노동당 이병호 광주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